안녕하세요 여러분, QM 벤치입니다. 자, 얼마 만에 쓸만한, 아니 그냥 쓸만한 게 아니죠. 엔비디아 지포스 5070 Ti를 완전히 상품성으로 밀어버릴 그런 제품이 출시가 됐는데요. 바로 AMD 라데온 RX 9070 XT 9070 노말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벤치마크 그리고 이제 라이브 스트리밍을 통해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노말보다는 XT가 MSRP 기준으로 확실히 가성비가 좋은데, 그래서 오늘 제가 이제 XT를 하나 준비를 했고요. 그 주인공은 ASUS TUF RX 9070 XT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9070 XT 제품에 대한 성능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 다 잘 아시니까, 회원분들께서 그런 문의를 좀 주셨어요. 이 라데온 쓸만한 거 아주 좋은 게 나왔는데 9070 XT의 언더볼팅, 언더볼팅에 대해서도 좀 알려달라라고 말씀해 주셔서 오늘 이 시간에는 9070 XT 언더볼팅을 좀 자세하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9070 XT가 599달러에 출시가 됐는데 무려 150달러 비싼 5070 Ti의 성능을 거의 근접하고, 사실 뭐 여러 가지 면에서 가격적으로 좋아진 건 분명한데 이 그래픽카드 시장이 지금 너무 안 좋잖아요. 특히 이제 뭐 국내외 정세라든지 가격 정책 그런 것들이 상황이 좀 안 좋아서 참 유저분들 입장에서, 그리고 저도 그렇고 너무너무 답답한 상황이 이어지고 있는데, 하루라도 빨리 이 상황이 좀 조속히 좀 좋아지길 바라면서 리뷰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 주인공 TUF RX 9070 XT인데, 이 TUF 제품 같은 경우는 저희가 K사전 엠바고 해제 때, 성능 엠바고 해제 때 사용했던 그런 제품이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라데온 9000 시리즈에 와서 TUF 시리즈 디자인이 조금 바뀌긴 했는데, 사실 전반적인 디자인 테마는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고요. OC 에디션입니다. 그리고 ASUS GPU 트윅 3를 지원한다는 내용이 있고요. 여기에 모델명 나와 있고, 전반적으로 ASUS가 보여줬던 패키지 디자인 그대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자, 뒷면 가볼게요. TUF 게이밍, TUF가 제가 기억하기로는 더 얼티밋 포스의 약자이고, 원래 이제 브랜드가 출범할 때에는 이제 ROG라는 상위 브랜드 외에 조금 더 이제 제품 내구성을 강조한 그런 느낌으로 브랜딩이 됐는데, 최근에는 뭔가 뭐 밀리터리 내구성, 뭔가 안정성 그런 거보다는 그냥 좀 중급기로서의 이미지가 좀 더 강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패키지 뒷면에 제품 주요 특징 나와 있고요. 뭐 안정성이라든지 쿨링 능력, 그 다음에 뭐 신뢰성 이런 것들이 나와 있는데, 사실 뭐 제품 자체로 봤을 때 ASUS는 이런 부분에서는 뭐 잘 만드는 회사니까요. 구체적인 내용은 저희가 패키지를 열어서 구성품을 보면서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자, 패키지는 이제 옆면으로 이렇게 열어주시면 되는데, 한번 꺼내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개봉이 되고, 박스가 이게 마치 좀 신발 상자처럼 좀 고급스러운 그런 느낌이 드는데, 이 박스를 열어주면 이렇게 그래픽카드 본품이 있고, 위에는 상단부에 충격 보호를 위해서 스티로폼이 또 붙어 있네요. 그래픽카드 일단 꺼내주고 액세서리가 뭐가 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액세서리는 이 그래픽카드 스티로보 안쪽에 요거를 꺼내주시면 이렇게 있습니다. ASUS 뭐 매뉴얼 같은 게 들어있겠죠. 그리고 안쪽을 또 열어주면 여기에 또 안쪽에 액세서리가 숨어 있는데, 그냥 뭐 별거 있진 않네요. 자, 액세서리 살펴보는데 먼저 그래픽카드 지지대가 있습니다. 그래픽카드 지지대. 요새 뭐 그래픽카드가 하도 무겁고 크기 때문에 이런 거 같이 담아주면 좋죠. 그리고 벨크로 타이, 벨크로 타이가 있습니다. TUF 엠블럼, 이거 자석인가요? 자석. 여러분들 뭐 케이스에 장식하고 싶으시면 이거 활용하시면 되고, 근데 스티커보다 자석이 괜찮은 것 같아요. 스티커는 한 번 떼면 다시 원상태로 복구가 안 되는데, 이런 자석은 사용하기가 아무래도 좋겠죠. 그리고 요 ASUS 박스가 있는데, 요 안에는 이 TUF 브랜드의 이제 항상 특징이라고 볼 수 있는데, 뭐 인증서 같은 게 있습니다. 얼마나 내구성이 좋고 안정성 있게 만들었는지 이런 내용들이 나와 있고, 그다음에 간편 설치 가이드가 있고요. 그리고 이건 뭘까요? 땡큐 카드 있습니다. 사줘서 고맙다, 이런 내용이죠. 당연히 고마워해야 됩니다. ASUS는 너무 비싸기 때문에 구매자한테 항상 고마워해야 돼요. 자, 그래픽카드 본품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TUF RX 9070 XT가 되겠습니다. 정말 일단 만듦새 자체는 인정. 굉장히 견고한 모습이고요. 이게 짙은 회색에 약간 메탈 느낌으로 하우징이 설계가 되어 있어서
굉장히 튼튼한 느낌을 줘요. 그래서 뭔가 화려하고 좀 예쁘고 그런 느낌보다는 이 에이수스 TUF 시리즈는 조금 듬직한 그런 느낌으로 디자인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쿨링팬은 100mm 트리플 팬 구성이고요. 이쪽에 보시면 은색으로 이렇게 디자인 요소가 첨가되어 있고요. 액시얼 테크 팬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블레이드 끝단에 보시면 끝단이 뚫려 있는 게 아니라 이 링 형태로 막혀 있어가지고 흡기 시의 어떤 직진성이라든지 와류 현상을 줄여주는 그런 형태로 설계가 되어 있고, 각 쿨링팬은 인접한 쿨링팬끼리 서로 다른 방향으로 회전하게 됩니다. 이것 역시 똑같은 방향으로 회전하게 되면 아무래도 공기가 옆으로 많이 퍼지는데 이것도 직진성과 와류 현상을 개선하는 그런 형태로 이해하시면 좋겠고요. 자, 측면. 네, 측면에도 이 하우징과 백플레이트의 어떤 그 구조적인 느낌이 굉장히 완성도가 높게 일체감이 있게 디자인이 되어 있고요. 그다음 측면에 라디온로가 크게 있고, 여기서는 LED가 안 나오고 오른쪽에 이 TUF 엠블럼에서 LED가 점등됩니다. 그리고 이제 16핀을 사용하지 않고 8핀 3개로 구성되어 있어서 어떤 16핀 단자에 대한 좀 신뢰성이 높지 않으신 분들, 불안하신 분들한테는 플러스 요소가 될 수 있겠죠. 자, 다음은 백플레이트. 네, 메탈 백플레이트로 구성되어 있고, 이 후면 브래킷 마운트도 스타일리시하게 이 백플레이트의 디자인과 잘 어우러지게 디자인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바이오스 전환 스위치가 있고요. P 모드가 있고 Q 모드가 있는데, P는 퍼포먼스, Q는 콰이어트, 네, 저소음 모드가 되겠죠. AMD 라데온 TUF 게이밍. 전반적인 디자인이 약간 그 컨테이너 박스를 연상시키는 것 같기도 하고, 스타일리시하고 멋있어요. 네, 멋있고, 오른쪽에는 이제 히트싱크 영역 이렇게 좀 뚫려 있는데, 이거는 그냥 개인적인 취향인데 이 막혀 있는 부분이 좀 많은 것 같아요. 차라리 이런 걸 좀 더 시원하게 뚫어주고 쿨링 효율을 극대화하는 게 조금 더 좋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디자인적인 요소에서는 이런 게 좀 더 멋스러운 부분이 있을 수는 있겠죠. 자, 출력 포트. 출력 포트는 HDMI 1개, DP 3개가 있는데, 네, HDMI는 2.1B가 되겠고요. DP는 2.1A 버전이 되겠습니다. 지포스랑 다른 부분이 되겠죠. 자, 이렇게 생겼고, 그래픽카드 길이는 33cm 정도, 네, 저희가 실측해 보니까 약 33cm 정도 나왔고요. 그 다음에 지금 여기 보시면 브레이킷 쪽이 2슬롯 있고 여기 좀 튀어나와 있는데 거의 3슬롯 차지한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무방합니다. 저희가 이제 외형적인 부분을 모두 살펴봤으니까 잠시 뒤에 분해를 통해서 내부 모습도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자, TUF RX 9070 XT 분해를 완료했고요. 지금 보시면 여기 이제 쿨러, 네, 쿨러가 이렇게 되어 있고 100mm 3개, 그리고 히트싱크 PCB, 네, 이렇게 제가 분리를 해놨습니다. 일단 히트싱크를 보면 뭐 히트파이프나 히트싱크 당연히 다 니켈 도금 처리되어 있고, 이 구리 베이스 부만 이렇게 별도의 도금 처리는 하지 않았는데, 이 랩핑 상태가 굉장히 좋아요. 뭐 거울처럼 거의 반사가 되는데, 그래서 이제 표면 마감은 굉장히 훌륭하고, 다만 지금 뭐 중앙부에 GPU 서버리라든지 그 다음에 메모리, 전원부 이렇게 서버 패드가 마련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 여전히 에이수스가 조금 이렇게 좀 충실한 구성은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뭐 모스펫이나 초크 같은 경우에도 서버 패드 면적이 좀 부실해요. 충분하게 덮을 수 있는 그런 구조 자체도 아니고, 이 메모리 쪽도 메모리 플레이트가 GPU 베이스부랑 완전히 일체화된 그런 구성이 아니라 독립형으로 분리된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방열 성능 면에서 좀 효율이 좋은 편은 아니다, 그렇게 좀 평가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것과 별개로 히트싱크 면적이라든지 히트파이프 개수 이런 것들은 좀 충실하게 마련되어 있어요. 히트파이프도 7개가 달려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PCB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PCB. 네, PCB는 이렇게 생겼고요. 중앙부에 거대한 RX 9070 XT GPU가 탑재되어 있고, 메모리는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여덟 대, 8개가 탑재되어 있습니다. 이 메모리가 하나당 32비트 채널이기 때문에 8개면 256비트 메모리 버스를 갖게 되고요. 양쪽으로 전원부가 배치되어 있는데 16페이지 규모로 확인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른쪽에 8핀 3개의 단자가 마련되어 있고요. 자, RX 9070 XT 이렇게 좀 성능이 아니라 저희가 이제 내부 모습까지 살펴봤는데, 잠시 뒤에 직접 시스템 세팅을 통해서 기본 성능 그리고 이제 언더볼팅의 어떤 세팅을 제가 이제 하나만 하는 게 아니라 전력 제한을 한 단계씩 낮춰가면서 어떤 모습을 보여주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막 시스템 부팅을 완료했고요. 첫 번째로 GPU-Z를 한번 실행해 봤습니다. 네, GPU-Z를 보면은 9070XT 잘 표기되고 있고, 테크놀로지, 네, 제조 공정은 4나노. 정확히 제가 말씀드리면 TSMC 4NP 공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TF 모델 같은 경우에는 부스트 클럭이 3060MHz, 네, 팩토리 오버클럭이 적용되어 있는데, 근데 여러분들 아셔야 되는 게 AMD의 부스트 클럭 표기와 엔비디아 지포스의 부스트 표기가 기준이 서로 달라요.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표기된 부스트 클럭보다 실제 3D 게임을 할 때 표기된 부스트 클럭 이상의 클럭을 보여주는 경우가 많지만, AMD는 최대 부스트 클럭 개념으로 이해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3060보다 낮은 그런 클럭을 보실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실제로 AMD는 스펙을 발표할 때 부스트 클럭 외에도 게임 클럭이라는 것을 발표하긴 합니다. 그래서 그 게임 클럭의 개념이 AMD가 자체적으로 테스트를 했을 때 다양한 3D 게임에서 평균적으로 보장하는 그런 클럭 개념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래서 9070XT TUF 모델은 이렇게 부스트 클럭이 3060MHz로 적용되어 있는데, 그렇다면 일단 기본 상태에서 저희가 스틸 노마드를 실행을 해서 어떤 특성과 점수를 보여주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TUF는 TBP, 소비 전력이 330W입니다. 9070XT 레퍼런스 모델이 300W니까 그거보다는 한 10%, 즉 30W 정도 높은 모델인데, 사실상 AMD는 레퍼런스 모델이 존재하지 않아서 다양한 비레퍼런스 모델들을 여러분들이 구매하시게 되는데, 이 기본 소비 전력이 얼마나 지원하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오버클럭까지 고려하신다면 이 부분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3D마크 스틸 노마드를 통해서 TUF 모델의 기본적인 성능 그리고 쿨링 성능을 알아볼 텐데, 먼저 이제 TUF 같은 경우에는 소비 전력이 330W죠. 기본 소비 전력이 330W이기 때문에 레퍼런스 대비 10% 향상된 그런 소비 전력이 되겠습니다. 300W 대 330W, 물론 이제 30W 차이가 크냐 크지 않냐, 여기에 대해서는 뭐 여러 가지 의견이 있을 수 있는데, 평균적으로 30W가 더 확보되면 그만큼 조금 더 높은 부스트 클럭을 기대할 수는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오버클럭을 염두에 두신다면 이렇게 기본 레퍼런스 대비 조금 더 상향된 전력 제한 레벨 모델을 고려하시는 게 좋겠죠. 자, 지금 스틸 노마드가 실행되고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네, 소비 전력 TBP가 330W 수준으로 마크가 되고 있고, 부스트 클럭은 2700 정도, 네, 2700 이상의 클럭이 보여주고 있긴 한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표기된 부스트 클럭은 3060이지만 AMD 같은 경우에는 그거보다 조금 낮은 클럭을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건 최대 부스트 클럭 개념이라서요.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스틸 노마드가 GPU 부하가 굉장히 큰 그런 3D마크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다른 3D 게임 대비 부스트 클럭이 상대적으로 더 낮을 수는 있어요. 그리고 이제 TUF의 장점이라고 한다면 GPU 온도 억제 능력이 상당히 뛰어납니다. 지금 스틸 노마드가 부하가 높음에도 불구하고 GPU 온도가 50도가 채 되지 않네요. 네, 50도가 채 되지 않아요. 물론 부하를 지속적으로 가하면 이거보다 높아질 수는 있겠지만, 사실 스틸 노마드 정도에서 이 정도 온도를 보이는 기본적으로 9070XT의 온도가 전반적으로 낮게 측정되는 그런 특성은 있습니다. 자, 결과가 나왔는데요. 7009점. 확실히 좋은 점수입니다. 저희가 통상적으로 레퍼런스 모델을 테스트를 해보면 6000점 후반대, 뭐 6700에서 6900점 이 정도 나오는데, TUF는 7000점을 상회하고 있으니까요. 자, 그러면 이제부터 언더볼팅을 한번 적용해 볼 텐데, 자, 언더볼팅을 어떻게 하냐면 일단 AMD 아드레날린 에디션 이 제어판을 띄워주시고요. 상단에 보시면 성능이라고 있습니다. 성능으로 이동해 주셔서 여기서 이제 다양한 설정을 적용을 하는 거예요. 튜닝을 들어가시면 GPU 클럭이라든지 파워 리밋 이런 것들을 조절할 수가 있는데, 하단에 GPU 영역에서 사용자 정의를 눌러주시고요. 그리고 GPU 튜닝 활성화해 주시고, VRAM 튜닝 활성화해 주시고, 전원 튜닝 활성화해 주시고, 이렇게 세 가지 항목을 활성화해 주시면 됩니다. 이제 언더볼팅은 여기 보시면 전압 오프셋이 있는데, 이 전압 오프셋을 내려주시면 됩니다.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궁금해 하실 만한 부분이 있어요. 왜 전압을 내리는데 성능은 올라가느냐? 네, 그게 이제 지포스랑 다르게 라데온의 특성이기도 한데, 저희가 이제 사전에 테스트를 해보니까 TUF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100까지도 안정적인 성능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그러니까 만약에 기본 상태라고 저희가 가정을 해볼게요. 기본 상태에서는 GPU 전압이 1V일 때 부스트 클럭이 3000을 달성하고 0.9V일 때 한 2700을 달성한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0.9에서 1V 사이를 왔다 갔다 하면서 정해진 전압과 클록을 적용을 하는 건데 소비 전력 제한이 330W잖아요. 그래서 소비 전력이 높으면 전압을 다운시켜서 그 전압에 맞는 클록을 적용시킵니다. 하지만 언더볼팅을 마이너스 100을 하게 되면은 아까 최초에는 1V일 때 3000 부스트 클록을 달성했다면 마이너스 100을 줬기 때문에 0.9V에서 3000MHz의 부스트 클록을 달성한다. 뭐 정확하진 않지만 이런 맥락으로 부스트 클록 알고리즘이 바뀐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압 대비 클록이 높아졌기 때문에 소비 전력 제한 레벨은 330W로 동일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목표로 하는 클럭을 달성하기 위한 전압이 더 낮기 때문에 조금 더 높은 전압을 적용할 수 있고 더 높은 전압을 적용할 수 있다면 클럭도 더 높게 들어가게 되고 클럭이 더 높게 들어간다면 성능도 더 좋아질 수 있겠죠. 그래서 라데온 같은 경우에는 언더볼팅이 곧 성능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 물론 제가 말씀드리는 이 특성은 소비 전력 레벨을 건드리지 않은 상태에서 적용되는 특성이 되겠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 컨셉은 언더볼팅을 하면서 성능을 극대화시키는 전략으로 갈게요. 그러면 전력 제한 레벨은 오히려 최대로 풀어줘야 됩니다. 추가로 10%까지 풀어줄 수 있는데 이렇게 돼버리면 360W를 조금 더 상회하는 그런 소비 전력이 되겠죠. 적용을 눌러주시고 메모리 오버도 가능한데 메모리 같은 경우는 기본이 약 2500MHz 정도 되는데 저희가 사전에 테스트를 해보니까 2700 정도가 안정적인 구동을 보장하는 한계였습니다. 이 메모리 클럭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9070XT를 다양한 모델을 만져보니까 정말 잘 들어가는 모델이 2750에서 2800 정도 들어가고요. 대부분의 모델은 2800 안정화는 힘들었다. 그래서 이제 기본 클럭이 2500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한 2700 정도는 어렵지 않게 달성 가능한데 2800을 목표로 하신다면 어려울 수 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지포스 대비 메모리 오버클럭 잠재력은 높지는 않은 편이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래서 지금 세팅은 어떤 세팅이냐? 일단 전압을 100mV 낮췄고요. 100mV 낮췄기 때문에 기준 전압 대비 클럭이 올라간 상태고 그 다음에 전력 제한 레벨을 최대한 풀어줬기 때문에 굉장히 적극적으로 클럭을 올릴 겁니다. 그래서 아까 저희가 처음에 테스트했던 건 2700MHz를 상회하는 부스트 클럭이었는데 지금은 3기가를 넘고 있죠. 부스트 클럭이 3기가를 넘기도 하고 물론 구간에 따라서는 3기가 미만이 되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소비 전력이 높아졌기 때문에 소비 전력 대비 GPU 온도도 함께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린 세팅은 소비 전력 효율보다도 성능을 극대화하는 세팅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고 이 테스트가 끝나면 반대로 소비 전력과 성능의 효율을 극단적으로 끌어올리는 그런 세팅도 말씀드릴게요. 자, 지금 테스트가 거의 다 끝나가고 있는데 저희가 TUF 기본 점수가 한 7000점 정도 됐었죠. 이번에는 최상 5, 6% 이상 향상된 점수를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결과를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테스트가 거의 끝났어요. 이렇게 이제 카메라가 멀어지면 테스트가 끝난 건데 자, 점수가 나올 겁니다. 그래픽 점수가 7543점. 이 정도면은 10%까지는 아니고 한 8% 정도 성능 향상이 된 것 같은데 물론 이제 무의미한 성능 향상은 아니지만 어떤 소비 전력이나 발열 이런 것들을 고려하신 분들한테는 별로 효율적인 선택이 아니겠죠. 그래서 이럴 때 우리가 측정했던 TUF의 기본 점수 한 7000점 수준을 유지하면서도 소비 전력을 확 낮추는 그런 세팅을 제가 소개해 드릴게요. 자, 일단 전력 제한 레벨을 플러스 10이 아니라 극단적으로 가겠습니다. 극단적으로 마이너스 25까지 갈게요. 마이너스 25. 자, 이렇게 적용을 눌러주시고 다른 거는 건드릴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 어차피 메모리 오버클럭은 소비 전력에 큰 영향을 못 미치고요. 그 다음에 이 전압 오프셋은 마이너스 100을 줬기 때문에 저희가 테스트해 보면은 마이너스 75까지는 거의 다 들어가고 마이너스 100 같은 경우에는 들어가는 모델도 있고 안 들어가는 모델도 있어요. 그리고 이제 더 넘어서 뭐 마이너스 125, 마이너스 150 이런 것도 테스트가 가능하신데 그런 모델들은 제가 봤을 때는 전압 특성이 좋은 모델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어차피 이거는 전압 대비 클럭을 높여주는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한계치까지 적용을 한 상태에서 더 이상 건드릴 필요는 없고 전력 제한 레벨만 다운 시켜주면 됩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25라는 건 결국 75%의 전력만 쓰겠다. 대략 계산하면 한 250W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이때 스틸 노마드의 특성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전력을 마이너스 25를 줬기 때문에 당연히 소비 전력과 온도는 낮아질 수밖에 없고요.
이때 성능이 7000점 가까이 되느냐, 그게 중요하거든요. 왜냐하면 기본 소비 전력이 높아. 물론 이제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5090이 뭐 600W까지도 소비하긴 하지만 9070XT의 330W가 사실 그것도 절대적인 수치로 따지면 결코 낮은 소비 전력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어떤 온도, 발열, 소음 이런 것들을 고려하신 분들한테는 언더볼팅이 매력적인 선택지가 될 수 있어요. 자, 전력 제한 레벨을 마이너스 25, 즉 75% 전력을 가지고 어떻게 힘을 발휘할 수 있을지. 일단 부스트 클록이 그래도 2700은 못 넘고 있지만 2650에서 2700 사이를 왔다 갔다 하고 있고요. 소비 전력은 약 250W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온도가 48도로 기본 상태랑 동일한데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발열량이 비슷하다라고 해석하시는 게 아니라 발열량은 소비 전력입니다. 소비 전력이 확 낮아졌고 온도가 비슷한 거는 그만큼 팬 RPM이 낮아졌기 때문에 이 정도 온도를 계속 유지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생각보다 마이너스 25% 전력을 적용해도 부스트 클록이 저희가 전화 오프셋을 마이너스 100을 준 상태이기 때문에 부스트 클록이 그렇게 낮은 편이 아닙니다. 잠시 뒤에 점수를 보면은 메모리 오버클럭 보정까지 합쳐져서 그래도 준수한 점수를 저희가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제 개인적인 예상으로는 한 6900점 정도만 나와도 충분히 만족할 만한 성능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네, 결과 볼게요. 네, 점수가 나왔는데 6915점. 이 정도면 상당히 훌륭하지 않나요? 왜냐하면 저희가 기본 상태에서 7000점이 나왔는데 지금 소비 전력이 거의 250W 미만으로 떨어뜨리면서도 거기에 준하는 7000점을 넘지는 못했지만 7000점에 준하는 성능을 얻었기 때문에 이 정도면 괜찮은 세팅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제가 추가로 제가 지금 표를 하나 띄워드리고 있는데요. 저희가 전압별로 그리고 전력 제한 레벨별로 테스트를 진행을 했는데 기본 상태에서 그리고 언더볼팅과 메모리 오버를 하고 전력 제한을 플러스 10%, 마이너스 10%, 마이너스 20% 이렇게 띄워드리고 있는데, 보시면 점수, 그 다음에 성능, 전력, 전성비 측면에서 전력 제한을 적극적으로 할수록 전성비는 당연히 뛰어날 수밖에 없고, 제가 지금 보여드린 것처럼 전력 제한을 75% 수준으로 둬도 사실상 성능은 기본 상태랑 큰 차이가 나지 않기 때문에 효율성을 중시하는 분들한테는 이러한 세팅을 강력하게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저희가 추가로 이 TUF 같은 경우에 뭐 기본적인 특성을 알아보기 위해서 뭐 온도나 소음 이런 것도 측정을 해봤는데요. 기본적인 온도는 상당히 훌륭했지만 이 메모리 온도가 조금 높은 편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까 분해를 통해서 말씀드렸다시피 이 메모리 온도를 억제할 수 있는 이 방열 플레이트 구조 자체가 고급스러운 구성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좀 높은 메모리 온도가 나오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소음 수치는 상당히 양호했고 전원부 온도 역시 양호한 편이었습니다. 네, 지금까지 라데온 RX 9070 XT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일단 이 TUF 제품 같은 경우에는 일단 GPU 온도 잡는 능력만큼은 정말 좋았어요. 근데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이 RX 9070 XT는 소비 전력 대비 GPU 온도가 좀 낮게 측정되는 경향이 있고, 이 핫스팟 온도랑 같이 비교하면 그 격차가 크긴 하거든요. 자, 근데 여러분, 그 핫스팟 온도에 대해서는 뭐 크게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되는 게, 뭐 100도를 뭐 완전히 넘는 수준이 아닌 이상 뭐 90도, 80도 이렇게 나와도 사실상 사용상의 문제는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뭐 고려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원래 9070 ST가 그렇게 전반적으로 GPU 온도가 낮음에도 불구하고 TUF는 상급의 정말 상급으로 낮은 GPU 온도 억제력을 보여줬고, 거기에 더해서 메모리 온도까지 잘 잡았다면 좋았겠지만 그 부분은 상대적으로 약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이 ASUS가 워낙 고급스러운 마감이라든지 디자인 그런 건 다 잘하지만 쿨링 구성 면에서 조금 더 성의를 발휘해줬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은 듭니다. 그리고 이제 그것과 별개로 이 라데온이 워낙 기존부터 이 언더볼팅 튜닝으로 인한 효과가 좋았는데, 이번에도 역시 언더볼팅이 상당히 매력적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취향에 따라 다르겠지만 이 9070 ST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오버클럭 잠재력이 어마어마하게 높은 모델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 오버클럭 잠재력으로 치면은 지포스 50 시리즈가 훨씬 좋습니다. 그래서 오버클럭보다는 언더볼팅을 통해서 성능을 좀 개선하거나 아니면 비슷한 성능을 유지하면서도 아까 보셨죠, 소비 전력이 한 80W 정도 떨어지는 거, 그런 식으로 효율을 챙기는 면이 훨씬 더 만지는 재미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네, 9070 XT가 오랜만에 잘 나와서 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건 너무너무 좋은데, 그래픽카드 가격 안정화가 사실 지금 상황이 좋지 않아 가지고 하루빨리 안정화가 되길 바라면서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덕큐의 벤치였고요. 다음에 또 재밌는 콘텐츠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